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PC의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루시드 투자자들은 9월 2일에 리버스 스플릿을 실행한다고 문자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기분도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 시티펠 애널리스트가 리버스 스플릿 직전 목표 주가를 무려 30%나 낮췄습니다. 미쳤네요. 오늘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자 시각에서 루시드를 차분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티펠의 스티븐 젠가로 애널리스트는 루시드의 목표 주가를 3달러에서 2.1달러로 낮췄습니다. 리버스 스플릿 이후 21달러 수준이 되는 것인데요. 투자 의견은 홀드, 즉 매수, 매도 모두 추천하지 않는 관망 기조입니다. 2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지만 총이익과 에비다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산 가이던스 하향이겠죠. 올해 2만 대에서 18,000에서 2만 대로 줄였습니다. 실적보단 생산 전망 후퇴가 주가에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루시드의 기대주는 그래비티 SUV죠. 하지만 애리조나 공장에서는 한 대 조립에 4에서 5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론 촬영에서도 약 1000대가 대기 중인 것을 포착이 됐는데 생산에 약간의 차질이 있는 건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사우디 AMP2 공장의 진행 상황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할 내용 등이 사우디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에는 파이샤 슐탄이 어느 정도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다소 소강 상태입니다. 루시드 주가는 현재 2달러 초반인데 오늘 저점이 깨졌죠. 이제 1대10 리버스 스플릿이 발효되면 9월 2일부터 20대에서 거래가 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19불대에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주주들의 찬성률은 98.5%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CFO 타우피크 부사이드는 이번 리버스 스플릿이 상장 폐지 회피 목적이 아니다. 기관 투자자 접근성을 넓히고 장기적 전략에 맞춘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주가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리버스 스플릿이 발효가 되고 진짜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지 정말 지켜봐야 되겠고요. 임시 CEO 마크 윈터호프 역시 루시드가 스케일업하는 과정의 필수 단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이렇게 된 이상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루시드를 믿고 많이 들어와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스티펠은 여전히 루시드의 기술력과 제품력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지연,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 중형차 출시 불확실성은 큰 리스크로 꼽았죠. 즉 좋은 기술과 제품은 있지만 돈과 시간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루시드의 기술은 훌륭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스티펠의 이번 리포트는 투자자들에게 희망과 경고를 동시에 던진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루시드 모터스 드디어 유럽에서 다시 움직였습니다. 독일에서 리스 비용을 30%나 낮추며 시장 공략을 강화했고요. 9월에 미넨 IAA 모터쇼에서 그래비티 SUV 유럽 데뷔까지 준비 중입니다. 독일의 전략과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리스 조건입니다. 엔트리 모델 에어퓨어가 이제 월 699유로, 36개월 3만 킬로미터 조건에 선납 8,500유로가 필요합니다. 출고가는 85,000유로, 금리는 5.15%에서 시작하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월 999유로였는데 2024년 초에는 849유로, 그리고 지금은 699유로, 무려 30% 가까이 인하된 가격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다른 트림도 포함됩니다. 에어 투어링은요, 월 899유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은 월 999유로, 특히 그랜드 투어링은 단일 충전 최장거리 주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모델이죠. 판매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독일에서 46대 등록, 작년 같은 달 단 8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반등한 수치이지만 너무나도 적죠. 상반기 누적 등록은 73대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10월에서 11월 렌터카 계약 덕분에 100대 이상 찍었던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최근 프로그램도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루시드 스튜디오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요. 대기업은 국제 계약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험, 정비, 추가 서비스까지 포함된 풀 패키지 리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개인 고객뿐 아니라 기업 수요를 본격적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9월 미넨 모터쇼에서는 그래비티 SUV 유럽 데뷔가 예정되어 있죠. 또한 루시드의 디자인과 기술을 알리는 토크 세션도 열리는데요. 데릭 젠키스 디자인 브랜드 총괄이죠. 에릭 바흐 제품 엔지니어링 총괄입니다.
루시드가 유럽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우리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독일에서 리스 비용을 30%나 낮추며 고객 접근성을 넓히고요. 또 프로그램 등으로 기업 수요까지 잡으려고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티펠 애널리스트는 30%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소식들이죠. 독일에서 판매량 가격 인하, 이것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프로그램 확장 등은 기업 고객 수요를 확보하는 겁니다. 즉, 판매 채널과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투자자 시각에서는 다른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올해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는 것과 그래비티 조립 속도도 느리고 사우디 AMP2 공장 상황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또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높았지만 총 이익과 에비타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즉 규모가 커질수록 적자 구조가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펠은 루시드의 기술력과 차량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전기차 시장 경쟁은 치열하고 가격 인하 경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시장은 좋은 제품보다 돈과 시간 부족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정리하면 루시드는 전략적으로는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수요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스티펠은 재무적 불확실성과 생산 차질을 더 크게 보고 목표 주가를 내린 겁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략은 훌륭하지만 숫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시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루시드는 지금 훌륭한 기술 제품과 재무적 불확실성,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평가받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와 자본시장 전략이 루시드의 진짜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